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고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인류 지구촌에 사는 이제 생명체를 인간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모든 생명체 대표적인 생물로 총칭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간을 포함해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을 피하는 게 이제 인간이긴 하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는 진화의 역사를 보면 공간의 역사라 보는 자가 있더라고요. 지구상에 태어난 생명체가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진화 역사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피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주장을 제가 일견 이제 내용을 보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좀 느꼈었는데 물론 인간이 지금 최상에 있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벌이는 행동이긴 하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계속 도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일단 물에서 생명체가 기원을 했는데 물속에 살던 어류가 물 밖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물 밖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어류가. 처음에는 물 밖에 나와서 몇 초간 머물렀었겠죠. 몇 초간 머무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그 육지 생명체가 생겼는데 물론 물 바깥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 도전 의식 때문에 물 밖으로 나왔다가 몇 초 안에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실패를 해서 죽은 생명체도 꽤 많을 거예요. 그 도전에서. 근데 어찌됐건 생명체가 물 속에서만 살다가 물 바깥까지도 공간 영역을 확장을 해서 지금의 이제 그 육지 생명체가 번성을 한 거고 결국 육지 생명체의 번성 중에 우리가 속한 호모사피엔스, 인류도 이제 탄생이 된 건데, 그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또 발견을 한 거죠.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도전 중에 있다 그러는데, 낮게 1층에서만 살다가 2층, 3층, 고층 건물을 만들어서 3차원적으로 또 공간에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인터넷도 이 가상 공간을 또 만들어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인류가. 근데 이 가상 공간의 세계는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지구의 땅덩어리의 공간보다도 무한한 공간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만나는 이 줌도 사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생명체, 인간이 도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이죠. 근데 인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도전 중입니다. 화성에 인류가 곧 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예측되고 있잖아요. 화성 탐사, 화성으로 이제 간 우주선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이 되면 아마 화성에 인류의 최초의 우주 식민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 새로운 공간으로 도전하는 것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의 역사였고 지금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이 새로운 공간은 진화의 역사하고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어류가 물 밖에 나오면서 육지에 도전하면서 양서류, 충류, 그다음 우리 인간이 속한 이제 포유류까지도 이제 생겼는데, 근데 거꾸로 다시 물로 돌아간 포유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래입니다. 고래 조상 화석을 보면 이 늑대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늑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하고 가장 가까운 사촌이 누구냐면 하마래요, 하마. 고래의 조상과 하마의 조상은 같은 조상입니다. 근데 이 고래의 조상이 왜 물로 들어갔냐면 이제 먹이 경쟁에서 새로운 공간을 바다로 이제 확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이 경쟁이 치열할 때 이 고래의 조상 화석을 보면 개하고 돼지하고 조합을 해놓은 상태. 발은 이제 돼지 발구병이 있는 그런 상태고 입은 이제 굉장히 뾰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뾰족하게 점점점 발달한 건 뭐냐면 물 밖에서 살던 생명체인데 물 안에 있는 생명체 먹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물을 들락거리면서 네 발은 땅에다 딛고 입을 계속 물 속으로 들였다 놨다 하니까 입이 이제 계속 길어져서 입이 뾰족해졌다 이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물 밖에 있으면서 물 밖에 있는 먹이 경쟁에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맹수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이 공간을 찾다 보니까 물 안에 있는 먹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물에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래가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이 고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지금 현재 과학적인 논리로는 먹이 경쟁에서 새로운 공간을 택한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정확한 추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정설은
먹이 경쟁에서 새로운 공간을 택해서 진화를 역행한 거죠, 고래는. 근데 어찌됐든 고래는 자기가 선택한 이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강자로 이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닷속의 최강의 강자는 고래거든요. 그래서 이 고래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선택에 이제 성공을 했죠. 성공한 것은 뭐냐면 바닷속에 고래가 최상위자 포식자거든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택한 거죠. 먹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경쟁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천적도 없고 그래서 고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풍부한 먹이가 있고 자기의 천적이 없고 살기가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진화가 멈췄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 진화가 멈췄다라는 것을 뭘로 반증을 하냐면 뇌가 멈췄다 그래. 뇌가 진화하는 게 멈췄다 그래. 고래의 뇌 크기를 보면 사람 뇌는 체중의 2.3%래.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은.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천적도 많고 그다음 환경이 먹이 경쟁을 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쓰게 돼서 두뇌의 무게가 점점점 높아진 거죠. 인류는 자기 체중의 2.3%가 뇌무게라고 합니다. 소가 자기 몸무게 0.08%가 뇌무게래. 근데 고래는 0.008%래. 그러니까 뇌가 발달하지 않은 거야.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먹이 경쟁을 하는 경쟁자도 별로 없거니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도 없어서 머리를 쓸 일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뇌가 진화하는 것이 멈췄대요. 그래서 아마 고래는 너무나 편안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진화가 멈췄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론하는데 어찌됐건 근데 지금의 고래는 바닷속에서 먹이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어요. 채모도 없어졌고 산소 저항성도 없는 그런 유전자가 발달이 됐고 또 골밀도를 감소시켜가지고 뭐 어류처럼 그 공기 주머니는 없지만 골밀도를 감소시켜갖고 마치 공기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부적을 뼈에다가 불어넣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적화되게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바다 쪽으로. 그래서 이 고래 진화는 먹이 경쟁에서 탁월한 선택을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먹이 경쟁으로만 따진다면 그래서 성공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 고래가 바다로 들어간 이유 자체가 새로운 공간 먹이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가 두뇌 진화는 멈췄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애초에 바다 물속에 있는 먹이 경쟁에서 물속에 있는 먹이 경쟁에서 우월을 차지하려고 했던 고래의 조상의 선택은 특별한 선택이 됐었던 결과가 지금의 이제 결과인 거죠. 뉴스킨이 최근에 이제 보상을 바꿨어요. 보상을 바꾸면서 무엇을 처방을 했냐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국민의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유로운 그 보상, 혼자 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버는 것을 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갖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에 한 10% 정도의 인류가 도전을 했었는데,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시장을 개발을 하자, 공간을 개발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래 조상이 봤던 바닷속의 먹이를 뉴스킨이 윙스 보상을 만든 게 그 나라 국민의 10%를 보지 말고 보다 넓은 층을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물론 본사에서도 새로운 보상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 플러스 일반 소비자가 추구하고 있는 나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단지 한 50만 원, 100만 원 추가 소득이 있는 잡을 원하고 있어. 지금 내가 본래 하고 있는 잡은 계속 하면서 또 추가 소득이 가능한 또 새로운 잡, 많은 시간 투자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SNS를 조금만 활용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컴퓨터 작업을 조금만 활용을 해서 추가 소득을 원하는 그런 시장까지도 넓혀보자라는 것이 이제 뉴스킨 새로운 보상, 윙스 보상의 목표였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래 조상이 선택했던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바닷속의 먹이 활동을 한번 공간 활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윙스 보상을 이해를 한다면 이 셀링 보너스하고 레퍼링 보너스를 설명하는 특이한 나만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크닉은 새로운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할까? 본인의 직업을 계속고 새로운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뉴스킨 제품을 활용을 해서 추가 소득을 원하는 나의 파트너가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아마 자기만의 스킬, 고래가 바닷속에서 살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여러 가지 진화, 뼈무게를 줄인다든지 숨을 참고도 몇천 미터에 들어가서도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화를 했듯이 아마 이 윙스 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테크닉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고래가 누리고 있는 천적이 없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윙스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래 조상이 선택한 결과가 탁월한 결과를 지금 가져왔듯이 아마 이 윙스 보상이 탁월한 결과를 뉴스킨의 새로운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탁월한 결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링 보너스, 레퍼링 보너스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얼마나 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뉴스킨이 선택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뉴스킨의 신보상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